자, 오늘 뜯어볼 소설은 토이카 작가님의 죽지 않는 엑스트라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일러스트 표지가 너무 예뻐요. 일단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소설이고,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벨로아라는 캐릭터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소설인데, 자, 일단은 이 소설의 1화, 굉장히 잘된 소설이죠. 이것도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한 소설인데, 1화에는 어떤 이제 작가님한테 배울 게 있을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1화였어요. 왜냐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게, 일단은 굉장히 내용 전개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볍고 유머러스해요.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내용 전개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 전개가,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웃기더라도 문장이나 서술 자체는 좀 웃기지 않게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좀 무겁게 쓰는 편인데, 이거는 약간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서술을 쓰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 작품이 잘된 이유, 그러니까 제 취향에 맞는 게 아니다 뿐이지,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걸 보면은 분명 이거를 선호하는 독자님들도 있고 취향에 맞는 독자님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최대한 짚어봤어요. 다만 이번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분석하기가. 일단은 주인공이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 메인이 되는 캐릭터, 그죠? 계속 죽는 엑스트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 죽는, 이게 핵심이죠. 계속 죽는 엑스트라가 이제 에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수없게 죽어요. 자, 몬스터한테 죽는 거, 아군의 오사격, 그리고 여자친구의 질투, 막 별걸로 다 죽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제 끌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죠. 요마대전 3. 그러니까 게임 속에 나오는 이 요마대전 3에 나오는 이 엑스트라 캐릭터의 빙의를 해요. 근데 빙의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렇게. 아니, 그거 내 이야기잖아. 으악!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살짝 저는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의 전생을 깨닫는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의 29년간, 여반민으로서의 29년간의 삶을 깨닫는 장면인데, 아니, 뭐야, 이거 내 얘기잖아! 이러면서 이제 좌절에 빠지죠. 이게 약간 가벼워요. 굉장히, 약간, 라이트하고 되게 톡톡 튀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톡톡 튀는 분위기의 주인공. 이런 케이스야. 이게 막 무겁고 엄청나게 진중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성이 너무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죽는 엑스트라에 무슨 짓을 해도 뒤지는 엑스트라의 몸에 들어갔어. 들어간 게 아니죠. 어쨌든 뭐 빙이랑 비슷하니까 들어갔다고 합시다. 엑스트라가 되었어. 여기서 목적성이 간결합니다. 살아야지. 얘는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허무하게 죽는 이 캐릭터에 들어갔지만 자기의 목표는 죽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목적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냈죠. 굉장히 그러니까 주인공이 뭘 해야 되는지 독자들한테 확실히 씹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그래요. 이겁니다. 자, 제가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적인 주인공이요. 저도 이거가 가장 좋았었어요. 이게 왜 재밌게 읽었냐를 되짚어 생각해보면 아마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능동적인 주인공이라는 거는 소설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피드백할 때도 강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인공이 막 무슨 상황이 닥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막 몬스터가 딱 나타나. 그러면 몬스터 옆에서 팡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 으악 살려줘 하면서 도망쳐야 돼 이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몬스터가 저기 있는 걸 보고 아 저기로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몸을 돌려서 몬스터가 덮치기 전에 도망가는,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그 사건의 전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웹소설에서 어떤 주인공의 스타일이건 능동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건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에, 이거는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여기서 바로 얘가 여기서 만약에 패닉에 빠져서 어떡하지,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망했어, 아 나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줄 거야,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있어. 막 공포에 질려 있다가 갑자기 그 시스템 창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쳐봐. 창이 나타나서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을 주겠다고 해. 그러면서 갑자기 고통을 받아서 너무 아파서 살아야겠다, 요런 식으로 만약에 전개를 했다고 칩니다. 요런 식으로 전개를 해봤다고 칩시다. 뭐 솔직히 이런 전개가 어디 있겠냐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수동적이죠. 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와는 다른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 목적성이. 그거는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이제 대책을 짜죠. 바로 대책을 짜고, 자,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기록하자. 먼저 얘가 무조건 죽는 캐릭터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뭔가 주인공이 멍청하다거나 그러지 않죠? 왠지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찝고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가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후 전개인데, 초반 전개에서 슬라임을 이용해 좀 기막힌 방법으로 그 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1화보다는 저는 어디서 배울 점이 많냐고 하냐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되게 레벨업을 해요. 예. 슬라임을 연속해서 죽여가지고 무한으로 죽여서 레벨업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했었고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거기서 느껴지는 거. 주인공은 멍청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강해질 것이다. 요런 기대감이 주는 전개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만약에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은 저 초반에 슬라임을 이용한 레벨업 방법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1화를 봤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자, 여기요. 지금 자신은 주인공이 아닌 에반이니까, 에반디시어니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 바로 시작해요. 1화에 바로 시작합니다. 1화에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납득하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섭니다. 이거가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1화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납득조차 못하는 상황도 많고요. 해결할 방안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서는 캐릭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는 엑스트라에서 제가 사실 가장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능동적인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했고 자기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사건을 풀어내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1화에 보여준 거랑, 이 나중에 나오는 전개인데 이제 2화, 3화, 4화 뭐 이때쯤에서 이제 말하는 그
이 슬라임을 이용한 성장 방법. 저는 이게 아마 그 죽지 않는 엑스토라에서 굉장히 독자님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여기까지 죽지 않는 엑스트라 뜯어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